힘과 스피드를 겸비한 센터백 라인 김민재와 우파메카노가 높은 위치에서 상대를 강하게 눌러주면서 상대 진영에서 상대를 소위 가두고 패는 콤파니의 미넨입니다. 안녕하세요, 엘미야입니다. 뱅상 콤파니 감독의 바이에른 뮌헨이 공식 경기 6전 전승이라는 굉장한 스타트를 끊고 있습니다. 맨체스터 시티 레전드 센터백 출신으로 선수로서의 경력은 화려하지만 고향팀 안더레흐트에서 감독 커리어를 시작하고 벌리에서 승격과 강등이라는 성공과 실패를 맛본 직후 바이에른 뮌헨이라는 메가클럽에 입성하게 되어 경험이 많지 않은 감독 커리어에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쏟아졌는데요. 현재까지 자신만의 확고한 전술적 철학을 선보이며 6경기 29득점 5실점이라는 엄청난 지표와 함께 좋은 흐름을 타고 있습니다. 콤파니볼은 우선 공격 시 전술적으로 굉장히 유연하다는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과르디올라의 영향을 많이 받은 이른바 펩류 감독들의 포지션 플레이를 간단히 살펴보면 아르테타와 마레스카는 공격 시 주로 한쪽 풀백을 6번으로 가담시키는 3-2-5, 루이스 엘리케는 한쪽 풀백을 8번으로 가담시키는 3-2-5, 테나흐는 좌우 풀백이 8번으로 들어가는 3-1-6 등 감독마다 선호하고 주로 활용하는 고정적인 구조가 있다면 선수 시절 맨시티에서 패배 지도를 받으며 역시 그의 영향을 많이 받은 콤파니의 경우에는 여러 방식을 통해 3-1-6, 2-3-5, 3-2-5 등 선수들의 유동적인 움직임으로 경기 중 굉장히 다양한 구조를 활용하는 전술적 유연성이 눈에 띄는데요. 주로 4-2-3-1로 경기를 시작하는 뮌헨은 팀의 주장 노이어가 골문을 지키며 높은 위치까지 전진해 센터백 사이에 끼며 3백을 형성하기도 합니다. 레버쿠젠에서 임대 복귀한 스타니시치와 슈투트가르트에서 영입된 이토 히로키가 부상 중인 가운데 김민재와 우파메카노가 주전 센터백으로 나서며 김민재는 왼쪽, 우파메카노는 오른쪽 혹은 3백의 중앙을 맡고 있습니다. 레프트백에는 멀티성을 지닌 게레이루와 폭발력을 지닌 알폰소 데이비스가 경쟁 중이며 라이트백에는 스타니시치가 부상인 가운데 최근 샤샤보이까지 부상을 입으면서 미드필더가 주 포지션인 라이머와 키미 그리고 왼발잡이 게레이루까지 나서고 있는데요. 풀백들은 공격 시 중원의 6번 자리 혹은 8번 자리까지 전진하며 주로 중원 싸움에 가담하면서 중앙 지향적인 동선을 갖기 때문에 게레이루가 라이트백 자리에서도 무리 없이 활약하고 있습니다. 키미의 경우 콤파니 체제에서 풀백보다는 미드필더로 완전히 자리를 잡은 모습이며 공격 시 후방에서 센터백 사이나 우파메카노 옆에서 세 번째 센터백으로 떨어지거나 중원에서 빌드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합니다. 키미의 짝으로는 유스 출신의 04년생 어린 미드필더 파블로비치가 중원에서 유연한 빌드업과 다재다능함을 보이면서 풀럼에서 영입된 포르투갈 국가대표 팔리냐와의 경쟁에서 앞서 있으며 키미와 투볼란치로 서거나 3백 앞에 원볼란치로 서면서 경기를 풀어나갑니다. 레프트 윙에는 그나브리가 콤파니 체제에서 각성하며 좋았던 때의 폼으로 돌아오고 있고 라이트 윙에는 크리스탈 팰리스에서 영입한 올리세가 뛰어난 개인 기술과 유기적인 팀플레이를 선보이며 빠르게 팀에 녹아들면서 사네와 코망은 백업으로 밀려있는 상태입니다. 윙어들은 높은 위치에서 넓게 폭을 벌리며 사이드 1대1에 집중하다가도 8번 자리의 풀백과 자리를 바꾸며 중앙에서의 공격 작업에 적극 가담하면서 2선에서 사이드와 중앙 모두 소화가 가능한 올리세와 그나브리가 맹활약을 펼치고 있습니다. 공격형 미드필더의 팀의 에이스 무시알라가 나서며 10번 자리와 8번 자리, 포켓 지역에서 자유롭게 공간을 찾아 움직이고 좌측면으로 벌려서서 사이드 플레이를 펼치기도 하며 6번 자리로 내려서서 빌드업에도 적극적으로 가담하면서 어느 지역이든 자신의 장기인 1대1과 탈압박을 통해 경기를 풀어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팀의 주포 케인이 스트라이커로 나서며 최전방에서 적극적으로 중원 싸움에 가담하여 볼을 지켜주고 순환시켜주고 상대 수비를 끌어당겨 동료에게 공간을 만들어주며 박스 안에서 침착한 마무리 능력을 보여주면서 현재 6경기 10득점 4도움이라는 엄청난 스탯을 쌓고 있습니다. 이렇게 선수들의 유동적인 포지셔닝을 통해 4-2-3-1로 시작됐던 공격의 구조는 3-1-6, 2-3-5, 2-2-6 등 상황에 따라 다양한 구조로 바뀌며 공격이 진행됩니다. 한 가지 고정된 구조가 아닌 다양한 구조를 활용할 수 있는 콤파니 감독의 전술적 유연성이 돋보이며 이 과정에서 항상 사이드 넓게 폭을 벌린 윙어 2명을 제외한 센터백과 풀백, 미드필더와 공격수들이 모두 중앙에서 활약하며 후방에서부터 중앙을 과부하하는 특징을 지니는 콤파니 볼입니다. 이는 현재 많은 감독들이 활용하는 트렌디한 것으로 새로운 것은 아니며 좁은 간격을 둔 많은 숫자의 선수들이 3자 플레이를 통해 볼을 점유하며 중원을 장악하고 볼을 잃더라도 후방에서부터 중앙을 두텁게 하여 역습에 대비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놓습니다. 공격 시 풀백들이 중원 6번 자리에 가담하며 2-4-4에 가까운 구조가 나타나고 풀백들이 8번
자리까지 전진하면서 226, 노이어가 센터백 사이에 끼며 326 등 경기 중 선수들의 유동적인 움직임에 의해 다양한 구조가 활용됩니다. 그 중에서도 키미이가 세 번째 센터백으로 떨어지고 풀백들이 8번 자리로 전진하는 316과 레프트백이 세 번째 미드필더로 가담하는 235의 구조가 가장 활발하게 활용됩니다. 이러한 유연한 포지셔닝을 통해 후방에서부터 중앙에 과부하를 걸면서 좁은 간격을 둔 많은 숫자의 선수들이 중원을 장악하는 콤파니볼입니다. 공격 상황에서는 다양한 공격 패턴을 갖는 콤파니의 미넨입니다. 우선 중앙을 과부하여 중앙에서 볼을 점유하며 공격을 전개하자 상대의 수비는 이를 방어하기 위해 중앙으로 모여들고 이때 사이드에서 폭을 벌린 윙어들에게 넓은 공간이 형성됩니다. 사이드로 볼을 전환하면 그나브리, 올리세, 코망, 사네 등 스피드와 기술이 좋은 윙어들이 적극적으로 1대1을 시도하여 사이드를 흔들고 이때 8번 자리에서 풀백들이 적극적인 하프스페이스 침투를 통해 윙어들의 공격을 지원합니다. 상대 수비가 사이드 폭을 벌린 윙어들을 견제한다면 상대 수비 조직의 간격이 벌어지고 이제 콤파니의 미네는 벌어진 중앙 간격을 공략하기 시작합니다. 하프 스페이스와 중앙에서 상대의 벌어진 간격으로 적극적인 침투와 공격적인 패스가 이루어지는데요. 이 과정에서 선수들의 유동적인 움직임을 통해 상대를 끌어내고 공간을 만들어냅니다. 전방에는 최전방 투톱과 8번 자리의 풀백, 좌우 윙어까지 5명에서 6명의 많은 숫자의 공격수를 투입하기 때문에 상대 포백 내지는 파이브백에 대해 수적 우위를 취하게 되고 전방에서 중원으로 내려서며 상대 수비를 끌어들이거나 대각선 침투를 통해 상대 수비를 끌고 들어가며 동료에게 공간을 만들어주고 또 3자 움직임과 간결한 패스 플레이를 통해 상대 수비를 허물고 찬스를 만들어냅니다. 또 후방에서는 빌드업 과정에서 상대를 끌어들이면서 노이어, 김민재, 우파메카노, 키미이 등 킥이 좋은 선수들이 높아진 상대 수비 라인 뒷공간을 한 번에 공략하기도 합니다. 후방에서부터 중앙에 과부하된 미네네 선수들이 좁은 간격과 수적 우위를 활용해 중앙에서의 짧은 연결로 공격을 풀어나갑니다. 상대가 간격을 좁히고 중앙을 틀어막자 넓은 공간을 얻은 윙어들이 사이드를 휘저으면서 득점을 만들어냅니다. 미넨의 윙어들은 넓은 공간이 주어질 때 1대1을 통해 사이드를 흔들 수 있는 파괴력을 갖췄습니다. 이에 상대가 윙어들을 견제하기 위해 사이드로 끌려나가자 벌어진 중앙 및 하프 스페이스 간격으로 적극적인 침투와 스루 패스가 투입되고 혹은 벌어진 간격으로의 침투를 통해 상대 수비를 끌어들이며 동료에게 공간을 제공하면서 박스 안으로 패스가 투입되고 득점을 만들어냅니다. 역시 상대가 사이드를 견제할 때 벌어진 간격으로 적극적으로 침투하여 상대를 끌어들이고 동료에게 공간을 제공하면서 득점을 만들어내는 미넨입니다. 전방에서는 적극적으로 볼을 받으러 내려서면서 상대 수비를 끌어들여 공간을 만들어내고 전진 패스와 3자 움직임을 통해 상대 진영으로 진입한 뒤 벌어진 간격으로 침투 패스를 통해 득점 찬스를 만들어냅니다. 역시 전방에서 볼을 받으러 내려서면서 상대 수비가 끌려 나오고 전진 패스가 들어갈 때 무시알라가 3자 움직임을 통해 공간으로 들어가고 케인과 게레이루를 거쳐 무시알라에게 침투 패스를 연결하는 4자 패스를 통해 득점 찬스를 만들어냅니다. 전방에서 6명의 공격수가 상대 5백에 대해 6대5 수적 우위를 갖고 케인이 대각선 침투를 통해 상대 센터백을 끌고 들어간 뒤 알폰소까지 대각선 침투로 상대 윙백을 끌고 들어가면서 프리가 된 그나브리가 슈팅까지 이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전방에서의 수적 우위와 상대를 끌고 들어가며 동료에게 공간을 만들어주는 움직임으로 득점 찬스를 만들어내는 콤파니볼입니다. 한편 상대가 전방 압박을 가한다면 후방에서 상대 수비 라인 뒷공간을 한 번에 공략하여 찬스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수비적인 부분에서는 강한 압박이 돋보이는 콤파니의 미넨입니다. 공격 시 수비 라인을 굉장히 높여 라인 사이 간격을 좁게 하고 후방에서부터 중앙에 과부하된 선수들이 역시 좁은 간격을 유지하기 때문에 볼을 잃는다면 중앙에 밀집된 선수들이 곧바로 역압박을 가하며 빠르게 볼을 되찾는 모습입니다. 이때 볼을 잃고 곧바로 수비로 전환하여 압박을 가하는 수비 반응 속도가 굉장히 훌륭한 모습이고 힘과 스피드를 겸비한 센터백 라인 김민재와 우파메카노가 높은 위치에서 상대를 강하게 눌러주면서 상대 진영에서 상대를 소위 가두고 패는 콤파니의 미넨입니다. 전방 압박의 형태 역시 눈에 띕니다. 콤파니의 미넨은 매경기 1대1 맨투맨에 기반한 압박을 준비하는데요. 매경기 상대의 공격 대형에 맞춰 맨마킹 구조를 갖추고 상대의 빌드업 시 라인을 높게 끌어올리고
볼을 받는 선수에게 맨투맨으로 강한 압박을 가하며 상대의 전진을 방해하고 높은 위치에서 볼을 끊어냅니다. 이렇듯 수비 국면이든 수비 전환 국면이든 높은 위치에서 수비하기를 원하는 콤파니의 미넨이며, 이로 인해 지난 시즌 후반기 주전으로 뛰었던 다이어가 벤치로 밀리고 발이 빠른 김민재와 우파메카노가 신임을 받으며 경기 내내 높은 수비 라인을 유지하면서 위에서부터 피지컬로 상대를 누르고 빠른 발로 넓은 뒷공간을 커버하면서 중요한 역할을 해내고 있습니다. 지난 시즌 후반기부터 다소 부침을 겪은 김민재의 경우 레전드 센터백 출신 콤파니 감독에게 자신의 장기인 공격적인 수비를 요구받고 나가야 할 때와 물러야 할 때를 명확하게 지도받으며 나폴리 시절에 좋았던 폼을 서서히 되찾아가는 모습입니다. 공격 상황에서 볼이 끊기지만 높은 수비 라인과 중앙에서의 과부하로 좁은 간격을 유지한 선수들이 곧바로 강한 압박을 가하면서 높은 위치에서 빠르게 볼 소유권을 되찾고 상대 진영에서 다시 공격을 펼칩니다. 이번엔 상대의 빌드업 상황에서 상대를 완벽한 1대1 맨투맨을 기반으로 전방에서부터 강하게 압박하면서 높은 위치에서 상대 빌드업을 끊어내고 그대로 득점에 성공합니다. 역시 라인을 높게 끌어올리고 전체적으로 상대를 1대1로 맨마킹하며 전방에서부터 강하게 압박하면서 높은 위치에서 상대 공격을 끊어내고 득점을 만들어내는 미넨입니다. 상대는 롱볼로 후방을 공략하지만 센터백들이 제공권과 빠른 발로 뒷공간을 커버합니다. 하지만 부임 초반이기에 아직까지 경기력이 완벽하지만은 않으며 몇 가지 약점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첫 번째는 1차 빌드업 시 상대가 라인을 높이고 전방에서부터 압박을 가한다면 이를 풀어내는 것이 아직 완전히 안정적이진 않습니다. 이는 투엘 시절에도 반복되었던 문제로 콤파니는 노이어까지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하거나 키미히를 세 번째 센터백으로 내리고 무시알라까지 적극적으로 내려서는 등 빌드업의 숫자를 늘리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 중이며, 현재까지 만난 팀보다 더 강한 팀들의 전방 압박을 만났을 때 이를 얼마나 버텨내고 풀어낼 수 있을지도 지켜봐야 할 부분입니다. 두 번째는 공격 시 전방에 5명에서 6명의 많은 숫자를 두며 후방이 엷어지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높은 수비 라인 뒷공간의 리스크를 안는 점입니다. 공격에 치중하는 강팀들은 공통적으로 안고 가는 취약점일 텐데요. 현재까지는 전방에서의 강한 역압박과 김민재와 우파메카노의 빠른 뒷공간 커버를 통해 해결하고 있으나 이 역시 더욱 강팀들의 빠른 공격수들의 역습을 만났을 때 어느 정도일지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세 번째는 수비 국면에서의 수비 조직입니다. 콤파니의 미넨은 현재까지 공격이든 수비든 상대 진영에서 펼쳐지는 상황이 많은 가운데 한 번씩 자기 진영으로 내려서서 수비하는 상황이 펼쳐질 때 수비 집중력이 흐트러지며 실점을 허용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부임 초반이기에 시간이 지나며 수비 조직 역시 더욱 가다듬을 필요가 있는 콤파니의 미넨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바이에른 미넨에 빠르게 자신의 철학을 입히며 훌륭한 스타트를 끄는 콤파니의 전술을 이야기해봤습니다. 유연한 포지셔닝을 통해 다양한 구조로 후방에서부터 중앙을 과부하시키고 유동적인 움직임으로 전방에서 상대를 끌어내며 사이드와 중앙을 가리지 않고 찬스를 만들어내며 높은 수비 라인과 강한 압박을 통해 상대 진영에서 공격적인 수비를 펼치는 콤파니 볼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지난 시즌 투엘 체제에서 부족했던 선수들과의 소통이 개선되면서 빠르게 선수단에게 신뢰를 얻고 있는 모습인데요. 시간이 지나 그의 철학이 완전히 입혀지고 특히 변형 3백을 활용할 때 유용할 이토 히로키, 스타니시치 등이 부상해서 돌아온다면 앞으로 다가올 레버쿠젠과 라이프치히, 챔피언스 리그 등 강팀들과의 경기 역시 이겨내며 콤파니 볼은 지난 시즌 무관에 그친 미넨을 다시 일으킬 수 있을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